에노모토 히데타케의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제3장 흐름을 타면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인생의 문이 열린다. 출판을 계기로 창업하다. 생각지도 못한 베스트셀러.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유학 중에 개발했던 천직창조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워크숍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코칭을 해주는 개인 비즈니스 형태였다. 그러던 중 천직창조도 좋은데 코칭도 재밌으니 코칭을 따로 가르쳐줄 수 없는가라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스터디 형태의 코칭 교육을 계기로 인재교육 관련 잡지사에서 코칭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오더니 교육연수 업체에서 강연과 연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CTI 창업자들이 개발한 코액티브 코칭 책이 출판됐고 나는 이 책을 일본어판으로 만들어 일본에서 출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출판 의뢰로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던 중에 우리 출판사에서는 번역본은 잘 취급하지 않지만 테마가 재미있을 것 같으니 기획서를 제출해보라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됐다. 운 좋게 제안서가 통과되고 비즈니스 분야의 코칭 책으로 1999년 여름에 부하의 능력을 12배 키워주는 마법의 코칭이 출간됐다. 첫 저서인데도 타이밍이 좋았는지 10만 부 이상 팔리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기저기서 강연과 연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즐거운 비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나는 CTI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듬해 CTI 코액티브 코칭 프로그램을 일본에 런칭하기로 결정됐다. 이전부터 언젠가는 CTI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긴 했지만 책이 출간되고 그 책이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꿈이 실현된 것이다. 예정에 없었던 회사 설립.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코칭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한 번쯤은 CTI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해보고 싶다는 정도였다. 실제로 CTI 재팬을 설립한 것도 코액티브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한 2000년 5월에서 2달 정도가 지난 7월이었다. 스스로가 CTI 코스를 밟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다였다. 코칭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코칭 프로그램으로 기초 코스를 2회 정도 진행하고 나니 응용 코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창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고 보니 직원 채용 문제며 사무실 마련 문제 등 성가신 문제들이 생겼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온 나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다. 게다가 회사를 설립한 이상 이전까지 운영했던 천직창조 세미나는 일단 접어두고 코칭 사업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창업과 경영 모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했다. 이것 또한 회사 설립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닌 큰 도전이었다. 코칭으로 방향 전환. 나는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이른바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천직창조 세미나 참가자들의 코칭 교육 요청을 계기로 코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코칭에 대한 강연과 연수 기회가 늘어났으며 이것이 또 계기가 돼 코칭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이 뜻하지도 않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나를 코칭의 길로 걷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천직창조 세미나 참가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코칭을 해주고 있었지만 한 번에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20명 정도였기 때문에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지 않는 한 나는 내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충분히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것도 코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하나의 이유였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내려놓고 창업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두렵기는 했지만 이것이 앞서 말한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거스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내 인생은 그 후로도 계속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에 눈을 뜨는 크나큰 계기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뒤돌아보면 흐름이 왔을 때 그 흐름을 타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흐름을 타면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인생의 문이 열린다. 흐름이란 무엇인가? 흐름을 탄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흐름이란 몇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장에서 소개한 싱크로니시티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연속해서 발생하는 흐름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이 싱크로가 제시하는 방향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면서 원래부터 특별히 바라고 있던 것도 아닌 경우에 나는 이것을 흐름이라고 강하게 느낀다. 이번에 소개한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 천직창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몇몇 참가자들에게 코칭을 해주는 정도의 개인 비즈니스를 하던 나에게 코칭 교육 제안이 들어오고 잡지사로부터 코칭 기사 작성을 요청받고 기업 인사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코칭 연수 의뢰가 연속해서 들어오는 일들이 바로 이 흐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흐름의 결정은 코칭 스승이 쓴 책을 일본어판으로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를 전전하는 중에 직접 코칭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아 부하의 능력을 12배 키워주는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고 이것이 예상외로 많이 팔리면서 코칭 연수와 강연 의뢰가 쇄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칭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흐름이 나에게 코칭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는가. 사실 이 흐름을 느낀 것은 훨씬 이전 단계부터였지만 실제로 이 흐름을 타겠다고 결심한 것은 출간한 책으로 연수와 강연 의뢰가 빗발치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때부터였다. 흐름에 몸을 맡기기. 맡기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언가를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수동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를 오히려 적극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 어감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몸을 맡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다. 즉, 이쪽이야 라고 방향을 가리키는 흐름에 설령 자신은 전혀 다른 방향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을 내려놓고 몸을 맡긴다는 느낌인 것이다.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종종 이미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각오가 필요하다. 영어로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느낌이다. 미지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해보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를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천직창조 세미나와 개인 코칭의 개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손을 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든 것이다. 창업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고 오히려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편이 안전하고 확실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수동적이고 흐름을 타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위이화.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위인지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위이화라는 말이 있다. 무위란 중국의 3대 종교 중 하나인 도교의 중심 개념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무의도식이나 무의하게 지내다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무의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에는 흔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지만 도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무의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며 이는 우주 자연에 대하여 자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뜻한다. 즉, 무의란 자기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며 바꿔 말하면 우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의이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게 코칭의 흐름이 왔을 때 만일 내가 아니 나는 지금까지처럼 천직창조 세미나를 중심으로 가겠다며 이 흐름을 타지 않았다면 이것은 무의이지 무의이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계획에 없었더라도 또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온 코칭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무의이화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흐름은 나의 조그마한 머리로 생각한 계획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탈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계획에 따르는 인생과 흐름을 타는 인생.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획에 따르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흐름을 타는 인생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무의식 중에 선택하며 산다. 전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손을 떼고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이 두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즉 기지 안에서 세우는 것이므로 이것을 따르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계획으로 그치는 일이 다반사다. 사실 인생에는 기지의 일보다 미지의 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컨트롤하기 힘든 미지의 일보다 컨트롤하기 쉬운 기지의 일에 더 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지의 일에 대해서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 전체에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 지수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미지의 일이 많은 인생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미지를 즐기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에서 볼 때 만족감과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계를 적으로 볼 것인가, 아군으로 볼 것인가. 미지의 일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흐름을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와 싱크로에 따르는 부분과도 연결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지의 일에 마음을 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미지의 일에 마음을 열고 무의이화 정신으로 우주의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인가? 미지의 일에 마음을 여는 문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관계가 있다. 미지의 일에 대해 두려움을 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상이 적이면 인생은 전쟁터가 된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이론이 지배하는 살벌한 곳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 같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아군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우주를 우호적인 것으로 보느냐 적대적인 것으로 보느냐에서 나온다고 했다.
내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내면의 소리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 간 즈음부터 이 세상을 더 신뢰하며 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즉 두려움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신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자신을 활짝 열자는 인생관으로 바꾼 것이다. 레디컬 트러스트. 나는 이런 인생관을 레디컬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레디컬이란 근본적인이라는 의미와 과격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레디컬 트러스트는 어떠한 근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이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신기하게도 의식적으로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자신을 열면 열수록 내면의 소리와 싱크로 메시지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노크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다. 물론 한 번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계속 열어놓은 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문을 닫을 때도 있다. 다만 예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인생을 어떤 특정 결과로 놓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이다. 열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아 닫고 싶어지는 일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이런 경험도 레디컬 트러스트를 얼마만큼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여는 것을 선택했다. 그 결과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를 더욱 진정한 나를 사는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다시금 아인슈타인의 말이 옳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미지의 일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세상, 더 말하면 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인생관을 바꾼다면 미지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반대로 호기심으로 바뀌어 흐름도 더 자연스럽게 탈 수 있을 것이다. 흐름이 바뀔 때 중요한 것은 흐름을 타더라도 한 번 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갈 때 항상 물의 흐름을 살피면서 배의 방향을 바꿔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생도 항상 흐름을 살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 흐름에서 벗어나 버릴 염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도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실은 코칭 사업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괴롭기만 한 상태가 계속됐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당시 나는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다 건강을 해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할 예정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다만 이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흐름은 바뀌는 타이밍이 있고 주의를 기울이면 어떠한 형태로든 흐름의 변화가 주는 사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하면 결국에는 흐름에서 이탈하게 된다. 내 경우는 몸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인이었고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탓에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흐름에서 이탈한 것을 알게 됐다. 참고로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냐 하면 이전까지 코칭에 힘을 써라 라던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반대로 코칭에서 손을 떼라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의 흐름만 생각하고 코칭 사업에 더욱 힘을 쏟으며 무리하게 일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나는 이미 자기적이었고 무의이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무의이화로 자연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면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반대였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해 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야말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격이었다. 따라서 한 번 흐름을 탔다고 하더라도 탔을 때의 느낌을 항상 확인하면서 조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다시 그 흐름과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흐름을 타는 것과 그냥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과의 차이. 그렇다면 흐름이 왔다고 느꼈을 때 무조건 그 흐름을 타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흐름이 왔을 때 무조건 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하면 된다. 탄다고 결정할 때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다. 이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흐름에 탔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흐름을 탔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때 스스로 선택해서 흐름을 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 흐름 자체를 책망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흐름을 탄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타인이나 흐름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다. 또 만일 동시에 여러 개의 흐름이 있어서 어느 흐름을 타야 할 것인가 망설여지는 경우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걸려있는 흐름을 탈 것을 권한다. 어느 흐름을 탈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즉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선택 하나하나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그 사람다운 인생의 형태를 만든다. 그렇게 선택해 갈 때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 나는 진정한 나를 살았구나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 특히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 선택하는 일들의 축적 결과로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파도를 탄다고 생각해도 좋다. 흐름을 타는 것을 스스로 의지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흐름이라기보다는 파도라고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서핑을 할 때 넓은 바다 저편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기다렸다가 스스로 의지로 타는 것처럼 인생에서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파도를 나 자신의 의지로 탄다고 상상해 보자. 흐름이라고 말하면 하나의 흐름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파도라고 말하면 여러 형태로 파도가 잇따라 밀려오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서핑할 때도 모든 파도를 다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파도를 탈 것인가를 선택한다. 타고 싶은 파도가 아니거나 미처 탈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때는 파도를 그냥 보내기도 하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거다 하고 타는 것이다. 물론 신중히 선택해서 파도를 탔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실패는 멍하니 있다가 파도가 지나가 버리거나 파도 위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와는 수준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잘 탔는지의 여부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파도로 비유했을 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파도는 한 번 지나가도 다시 또 다른 파도가 온다는 것이 쉽게 연상된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파도도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라 몇 번이고 찾아온다. 따라서 한 번 놓쳤다고 해서 아까 그 파도를 탔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 즉, 지나간 일보다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라. 인생은 실험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실험의 연속이다.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흐름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다. 타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은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에서도 매 한 가지다. 똑같이 모른다면 어느 쪽이 더 재미있겠는가? 나는 역시나 흐름을 타는 인생에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은 가령 계획대로 잘 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일 것이므로 만족감과 성취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흐름을 타는 인생은 애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늘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넘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전개에 놀라움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흐름을 타는 인생은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보다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레디컬 트러스트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사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우주를 아군으로 삼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이런 삶의 방식이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보다 더 잘 풀린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통해 실험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이 한평생 삶의 방식을 실험하며 산다고 했을 때 실험을 통해 증명할 가치가 있는 가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면의 소리와 싱크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인생의 흐름을 따르며 사는 것이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을 사용하여 매일 실험을 거듭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당신의 인생에 어떤 흐름이 왔는가? 그리고 그 흐름을 탄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인가?